오늘 우리가 다뤄볼 얘기는 그 출합 품질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 출합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납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그 부품이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게 그 품질을 강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출합 품질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출합 품질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 출합 품질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출합 품질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 샘플 수를 늘려가지고, 즉 출하 검사할 때 사용하는 그 샘플 수를 늘려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1의 어떤 그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 과연 이런 샘플 수를 늘려서 검사하는 것이 과연 출합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고객에게 그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그 출하 검사라고 하는 것을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떤 랏이 구성이 되면 그 랏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적절한 샘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를 하게 되면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 로트에 대해서 합격 판정이 난다면 그 로트는 고객에게 이제 전달이 되겠고, 만약 불합격 판정이 난다면 그 불합격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검을 하게 됩니다. 그 재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전수검사 형태로 이제 재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재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이 있다라면 그런 불량들을 제거하고 양품들을 채운 다음에 그 로트를 고객한테 보내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가장 전형적인 출하 검사 형태의 프로세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왜 이제 고객들은 그 출하 검사를 강화해라, 즉 그 출하 검사의 샘플 수를 늘려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객들이 출하 검사를 강화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샘플 수를 늘려서 검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샘플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샘플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입장에서 한다면 그 검사에 이제 부담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샘플을 전에는 10개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뭐 출하 검사를 강화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샘플 수를 갖다가 로트당 10개에서 20개로 늘리게 되면 2배만큼 샘플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하 검사원이 더 많이 그 사실 증원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출하 검사원이 증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샘플 수를 늘리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과연 이런 출하 검사의 그 검사 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 협력사를 골탕 먹이라고 하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업체들도 굉장히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샘플 수를 늘려서 출하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개 그거는 당연히 품질을 좋게 하려고 한다라고만 대답을 하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납품하는 협력사 입장에서도 보면 과연 이 샘플 늘려서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샘플 수를 늘리는 것과 그 출하 품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샘플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출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하 검사에서 샘플 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냐면 바로 평균 출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Average Outgoing Qu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자는 대개 AOQ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AOQ를 통해서 그 샘플 수를 늘리는 것, 출하 검사의 샘플 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출하 검사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랏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랏이 구성이 되면 그 랏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랜덤 샘플링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그 샘플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뭐 그 S1, S2 또는 뭐 그 뭐 G1, G2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샘플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샘플링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샘플을 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검사를 하겠죠.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부 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합격이 된다라면 그 합격된 로트 같은 경우는 우리 커스터머에게 전달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불합격이 되었다라면 그 불합격된 로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한다고 했냐면 재검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재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 재검을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재검을 할 때 우리가 샘플을 뽑은 그 샘플에 대해서만 재검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검사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 즉 전체 로트가 있는데 만약에 그중에 10개를 뽑아서 샘플 검사를 했다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를 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있게 되는데, 그 제품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이때 전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재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전달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서 불량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 불량이 있는 제품을 양품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그 로트를 고객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검을 통해서 재검을 통해서 그, 그 출하가 된 그 로트에는 불량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100% 양품인 그런 로트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AOQ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OQ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OQ라고 하는 것은 그 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개의 로트가 만약에 라지 n개로 구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모에 오겠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스몰 n개의 샘플을 뽑아서 검사한다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라지 n에서 샘플 수인 스몰 n개를 뺀 것만큼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지 않은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의 그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이 고객한테 불량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검사를 한 n개 안에는 불량이 하나도 없겠죠. 왜냐하면 n개 중에 불량이 있다면 전수 검사를 해서 불량을 다 없애기 때문에 실제로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그 합격이 돼야지만 그 합격된 것들 중에 혹시라도 불량이 포함이 된 것이 고객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뭘 곱해주냐면 그 로트 안에 얼마만큼의 불량이 있는지, 로트 내의 불량률을 우리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라고 하는 것은 로트 내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그 검사를 하지 않은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개 중에서 이 정도 P만큼의 불량률을 곱해가지고 그 불량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무조건 다 고객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합격이 된 로트에 대해서만 고객한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냐면 로트의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라고 했는데 그 accept라는 의미로 PA를 씁니다. 그래서 PA라고 하는 것은 로트의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AOK의 식의 의미는 어떤 것이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로트 내에 라지 n개만큼의 제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스몰 n개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개만큼은 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불량 수가 몇 개냐? 거기다가 로트 내 불량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불합격이 되면 전수 검사가 되니까 불량이 없을 테고, 합격이 돼야지만 불량이 포함이 된 상태로 고객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그 고객에 맞는 기대되는 불량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로트의 합격률을 우리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AQ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평균 출하 품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이 AQ는 출하 검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실제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OQ의 의미는 출하 검사 이후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AOQ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출하 검사에서의 샘플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로트가 모두 1000개로 구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로는 10개의 샘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로트에 대한 합부 판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샘플을 취해 가지고 검사했을 때 분량이 하나다로 있다라면 그 로트는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분량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 로트는 합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C equal 제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 equal 제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로트가 합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AOQ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정보는 뭐가 필요하냐면 로트 내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포함되느냐, 즉 P라고 하는 값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로트의 합격률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라고 하는 로트 내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과거 로트에 대해서 검사한 이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로트 내에 우리가 약 10% 정도의 분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생산한 제품을 로트를 구성해서 그 고객한테 보낸다면 고객은 한 10% 정도 분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로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러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여기 있는 10%보다는 분량이 줄어들어서 고객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AUQ를 가지고 분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AUQ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정보가 필요하죠. 바로 뭐냐면 로트의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로트의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로트의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몰 n개의 샘플을 취해가지고 그 중에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로트가 합격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로트의 합격률을 구하게 됩니다. 즉 10개의 샘플이 있는데 10개의 샘플 중에서 분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로트 내의 분량률이라고 하는 것이 10%라 했으니까 0.1이 되는데요. 이 0.1에 0승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0.9에 즉 양품 중에서 10개가 다 뽑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식이 바로 로트의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구해보면 뭐 대충 구해보면 약 0.35가 됩니다. 0.35라는 것은 35%가 되는 거죠. 즉 10개 샘플을 취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트 안에 분량이 10% 있다라면 한 35% 정도의 로트만 합격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로트들이 이제 불합격에 당하는, 지금은 분량률이 10%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샘플링 플랜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실제 고객에게는 10%보다 낮은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출하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AOQ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시계에서 본 것처럼 AOQ라고 하는 것은 라지 N개, 여기서 라지 N한 것은 전체 로트 사이즈가 되는데, 로트 사이즈가 1000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뽑아서 검사를 한다 했으니까 1000개에서 10개를 빼고, 그 다음에 로트 내의 분량률이 약 10% 정도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0.1을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로트의 불합격률이 0.35죠. 35%. 자, 그럼 여기는 이 값을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보면 되는데, 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보게 되면 0.034 65가 나옵니다. 약 3.5% 정도의 3.5% 정도로 분량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이 이렇게 추러 검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로트 안에는 약 10% 정도의 분량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10개 샘플을 포함해서 검사를 했을 때, 추러 검사했을 때 실제 고객한테 가는 분량률은 3.5%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추러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추러 검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분량률이, 납품받는 그 로트의 이제 분량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추러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이런 경우에 샘플 수를 10개를 하는 거하고 만약 샘플 수 20개를 하게 되면 이 AOQ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샘플 수를 늘려가지고 검사를 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샘플 수를 20개를 하면, 자, 이 AUQ가 얼마가 나오는지, 자,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0개 샘플을 1000개가 들어있는 로트로부터 이번에는 20개 샘플을 푼다 했으니까 스몰 n이 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0.1을 곱해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보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로트의 합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지냐면 10개 샘플을 뽑는 게 아니라 20개 샘플을 뽑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로트의 합격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로트 합격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위에는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여기 P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개 샘플로부터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양품 합격이기 때문에, 자, 이 식 콤비네이션 제로에 여기에 0.1에 0승 곱하기 0.9에 이번에는 20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0.9 20승을 구해보면 로트의 합격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20승을 하게 되면 값이 0.12가 됩니다. 약 0.12. 그 로트의 이제 합격률이 아까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0.12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걸 다시 전체 로트 사이즈인 1000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하니까 값이 0.01176으로 나옵니다. 그럼 0.1176이라고 하는 것은 약 1.18%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샘플 수를 2배로 늘려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10개 샘플을 가지고 검사할 때는 고객에게 납품하는 로트의 품질이, 로트의 분량들이 35%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분량들의 수준이 절반보다 더 줄어드는 1.18% 정도의 분량률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가 검사를 강화시켜라, 즉 샘플 수를 늘려서 추가 검사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샘플 수를 늘리게 되면 납품받는 그 로트의 그 분량률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샘플 수 늘리게 되면 그 납품받는 로트의 그 분량률이 줄어들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이 AOQ를 구하는 식에서 달라진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달라지냐면 샘플 수 스몰 n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로트의 합격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샘플 수를 늘리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트의 합격률이 떨어지겠죠. 10개를 검사하는 것보다 20개를 검사하는 것이 분량을 검출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로트의 합격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로트 합격률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로트가 합격이 되면 그 로트는 바로 출하가 되지만, 로트가 불합격당하면 그 불합격된 로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재검을 통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전수검사를 한 로트가 고객에게 납품이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고객사에서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즉 샘플 수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많은 로트들이 불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검이 이루어지는 거고, 재검은 전수검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납품받는 로트의 품질은 좋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과거서부터 이렇게 그 고객사 쪽에서 품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추가 검사를 강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추가 검사에서 샘플 수를 늘려서 검사하는 것이 과연 더 효과적인가, 아직도 효과적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에서는 우리가 그 로트 내에 들어있는 분량들이 10%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10개 샘플에서 20개 샘플로 샘플을 늘렸을 때 그 AUQ 값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많은 이제 기업들의 그 어떤 로트 품질이 분량이 10%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개 한 1000ppm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그거는 기업들마다 품질 수준이 다르겠지만 품질이 좀 우수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개 제가 볼 때는 한 1000ppm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1000ppm이라는 것은 0.1% 정도가 되는데요. 이 0.1% 정도의 로트 내의 분량이 포함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연 샘플 수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AUQ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트 사이즈가 1000개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샘플 수를 갖다가 우리가 10개를 일단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트 안에 들어있는 품질 수준이 아까 같이 10%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약 0.1%, 0.1%는 0.00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AOQ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냐면 로트의 합격률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로트 합격률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트 합격률이라는 것은 내가 10개 샘플을 내가 뽑았으니까 여기 10 콤비네이션. 자, 그리고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C equal 0 플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C equal 0 써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10개 중에서 분량이 하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률이 0.001이니까 분량 중에서 분량률 0.001 중에서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고 양품 중에서만 즉 0.999 여기서만 10개의 샘플이 다 뽑혀야지만 로트가 합격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값을 구해보면 0.999의 10승을 이제 구해보면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0.99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품질 수준을 갖고 있는 로트라면 약 99% 정도의 로트가 합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AOQ가 얼마인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AOQ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자 쪽에 1000 마이너스 10 그리고 로트 품질이 지금 0.1% 정도의 분량이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0.001을 곱해주고 그리고 지금 합격률이 0.99니까 0.99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로트 사이즈인 1000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걸 나눠서 우리가 값을 이제 구해보면 자,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해보면 값이 0.00098이 납니다. 그러니까 0.0098이라고 하는 것은 0.098%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로트 안에 들어있는 분량률이 0.1% 정도 수준이었는데 샘플 수를 10개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로트의 그 출하 품질 수준이 겨우 0.002% 정도 분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샘플 수를 10개가 아니라 20개로 늘려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수를 20개 늘리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 중에 달라지는 것이 로트 합격률이 달라지겠죠. 그 로트 합격률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그 20개 샘플을 취해가지고 분량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20 콤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고 여기다가 0.001 0승 그리고 0.999에 이번에는 20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0.999에 20승을 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로트의 합격률이 0.98이 됩니다. 아무래도 샘플 수를 늘렸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로트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는 99% 정도 로트가 합격된다 그랬는데 샘플 수를 2배로 늘렸기 때문에 로트 합격률이 1%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AOQ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AO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식 그대로 1000개의 샘플 중에서 우리가 20개 샘플을 검사한다 그랬고 1000개 로트 사이즈가 가진 것 중에서 20개 샘플을 뽑아서 검사한다 그랬고 거기에 로트 내의 분량률이 0.001 그리고 로트 합격률이 0.98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로트 사이즈인 1000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0.00966이 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우리가 샘플 10개를 가지고 검사했을 때하고 샘플 20개를 가지고 검사했을 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비교하니까 맨 끝에 있는 자릿수 하나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즉 0.00 2% 정도의 0.002% 정도의 분량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제로 샘플 수를 2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받는 품질 수준의 차이는, 즉 분량률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예는 왜 이런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생산하는 제품의, 즉 로트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량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로트에서는 샘플 수를 늘려서 검사하는 것이 실제 고객한테 전달되는 로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1000ppm 정도가 되는 그런 로트의 품질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샘플 수를 10개, 20개 또는 그 이상으로 샘플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로트 내의 분량률이 줄어든, 즉 고객에게 전달되는 품질 수준은 그렇게 크게 향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로트의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 있어서 고객들의 품질을 향상시킬 때 단순히 샘플 수를 늘려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즉 추라 검사를 한다고 해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품질 수준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맞았지만 현재는 맞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 고객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불량률은 그 현재 만약에 로트의 품질 수준이 1000ppm 이하라면 사실 지금보다 로트의 불량률을 더 낮추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 품질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트의 품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대부분이 사실은 내구성이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추라 검사에서는 이런 내구성 또는 신뢰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잘 검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에 있어서는, 즉 로트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새로운 검사 기법을 동원을 해서 내구성 혹은 신뢰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검사 기법을 개발하거나, 또는 애초에 처음부터 개발할 당시부터 신뢰성이나 내구성이 좋은 제품 설계를 하거나, 또는 공정 쪽에 있어서 공정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고객에게 납품되는 로트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객 쪽에서 품질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단순히 추러 검사에 샘플 수를 늘려서 검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살펴본 다음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